그녀의 본명은 오키오라는 눈먼 여인이었지. 오키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 대신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기괴한 재능이 하나 있었지. 바로 죽은 자의 슬픔을 목소리로 뱉어내는 능력이야. 당시 일본엔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는 직업이 있었는데 오키오가 울기 시작하면 조문객들은커녕 무덤 속 시체마저 슬퍼서 몸을 떨 정도였대. 사람들은 그녀를 신의 목소리를 가진 공녀라 부르며 찬양했어. 하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라 착취의 시작이었지. 히나시로 마을의 탐욕스러운 촌장은 오키오를 마을의 부적처럼 가두고 이용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울면 마을에 애군이 가신다는 미신 때문이었지. 어느 날 촌장의 아들이 사고로 죽자 촌장은 미쳐버렸어. 그는 오키오에게 아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명령했지. 오키오는 사흘 밤낮을 피눈물을 쏟으며 울었어. 목이 쉬어 피가 터져나오고 성대가 끊어질 지경이었지. 결국 오키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려 하자 촌장은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안에 뜨겁게 달군 인을 부어 혀를 녹여버렸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 힘줄을 끊어 붉은 비단실로 묶어버렸지. 더 끔찍한 건 그 뒤야. 촌장은 아들의 관 옆에 오키오를 산채로 넣고 못을 박았어. 저승길에서도 아들을 위해 울어라며. 좁고 어두운 관 속에서 혀가 녹아내린 오키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손톱이 다 빠지도록 관 뚜껑을 긁었어. 그때 그녀의 손가락에서 터져나온 피 섞인 신경줄들이 관 안을 가득 채웠고 그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실처럼 그녀의 몸과 죽은 촌장 아들의 시체를 하나로 꿰매버렸지. 그녀의 원한은 그 좁은 관 속에서 썩지 않고 응축되었어. 내 눈이 보이지 않아 너희를 죽이지 못하니 너희의 눈을 빌려 세상을 보겠다. 내 혀가 없으니 너희의 비명을 내 목소리로 삼겠다. 마을이 가뭄과 전염병으로 몰살당한 뒤 오키오의 무덤은 잊혔어. 그러나 렌이라는 대학생이 그녀의 제물이 되기 시작해. 렌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웬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희미하게 지워진 상자였지. 그런데 그 상자 틈새로 아주 기분 나쁜 썩은 생선과 녹슨 쇠가 섞인 듯한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 렌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수천 가닥의 붉은 실이 엉겨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실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대.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실뭉치 한가운데에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가 박혀 있었지. 렌은 홀린 듯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저 치잉 마이너스 하는 잡음뿐이었지. 그러다 갑자기 히히 히히히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고막을 찢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나왔어. 내 눈이 어디 갔지? 내 혀는 어디로 사라졌나? 내가 너를 대신에 울어줄 테니 내 몸을 내게 줘. 렌은 기겁하며 녹음기를 껐지만 이미 늦었어. 방 안에 불이 깜빡거리더니 벽지 사이사이에서 아까 상자에서 본 그 붉은 실들이 바늘처럼 솟아나기 시작했거든.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지. 사람들이 모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렌은 자기가 짝사랑하던 미유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지. 미유, 어제 그 소동 들었어? 미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런데 렌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 미유의 입술이 붉은 실로 촘촘하게 꿰매어져 있었거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로질러 십자 모양으로 수십 번이나. 실이 살을 파고들어 진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미유는 아프지도 않은지 눈만 깜빡이며 렌을 쳐다봤어.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 미유가 억지로 입을 벌리려 하자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 찍, 찌잉 마이너스. 미유는 찢어진 입 사이로 피를 쏟으며 속삭였어. 렌, 너도 받았구나. 그 여자의 초대장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 얼굴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만 뻥 뚫려 있고 그 구멍 안에서 붉은 실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 그게 바로 일본 전설 속의 나키메야. 렌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자취방이 아닌 황량한 폐교 지하에 묶여 있었어.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 어떤 사람은 귀가 꿰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실로 연결되어 꼭 꼭두각시 인형처럼 매달려 있었어. 나키메가 렌에게 다가왔어. 그녀는 품 안에서 길고 녹슨 바늘을 꺼냈지. 그리고는 렌의 눈꺼풀을 위로 바짝 잡아당겼어. 울어봐. 내가 울어야 내가 그 눈물을 마시고 눈이 새로 돋아나거든. 나키메는 렌이 눈을 감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이마 피부에 바늘로 박아버렸어. 생사를 뚫는 바늘 소리가 렌의 머릿속을 울렸지. 렌은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고 나키메는 그 눈물을 혓바닥으로 하치며 황홀해했어. 여기서 가장 잔인한 반전이 뭔지 알아? 그 붉은 실의 정체야. 렌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 나키메가 사용하는 그 붉은 실은 실이 아니었어. 그건 이전에 잡아먹힌 희생자들의 신경이었던 거야. 나키메는 희생자의 몸에서 가장 긴 신경들을 한 가닥씩 뽑아내 붉게 염색한 뒤 그걸로 다음 희생자의 몸을 꿰매는 거지. 렌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그 실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몸속에 있던 감각기관이었던 셈이야. 나키메는 렌의 혀를 길게 잡아당겼어. 그리고는 가위가 아닌 무딘칼로 천천히 썰어내기 시작했어. 비명도 지르지 못하게 말이야. 렌의 입안은 순식간에 피로 가득 찼고 나키메는 그 잘려나간 혀를 자기 입안에 넣고 우물거렸어. 이제 내 목소리는 내 거야.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렌의 방에서 기괴한 인형 하나를 발견했어. 온몸이 붉은 실로 칭칭 감겨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였지. 그런데 그 덩어리 안에서 살려줘. 제발 눈을 감게 해줘 하는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대.